매일 식사도 준비가 되어지고요. 제가 계획대로 5시부터 9시까지 저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멀티미디어 8시까지 9시까지요. 8시. 죄송해요. 제가 혼돈했네요. 8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좀 놀랐어요. 네, 8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멀티미디어학과 최한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한석 교수인데요. 아마 우리 과 학생들도 있고 아마 지금 다른 과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과목은 웹 프로그래밍 과목인데 사실 웹 프로그래밍 과목을 5일 동안에 다 마무리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과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배워요. 한 학기 동안 배워서 전반적으로 웹페이지를 배우는 그런 과목인데 제가 하여튼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 줘야 되고 대신 이제 적어도 내 강의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3시간 동안 해서.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실습을 바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실습을 바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오늘 실습을 도와주는 조교수님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경열 학생 일어나 봐요. 우리과 그 4학년 학생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지금 올 건데 지금 다른 그 프린터원이라고 있는데 3학년 정다솔이라는 학생인데요. 또 올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들 실습을 하는데 도움을 바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그게 끝나지 않으면 바로 집에 가서 더 해서 내일 제출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바로 실습하고 끝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더 해가지고 모레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아무튼 좀 진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결과물이 이제 두 사람이 한 명씩 해서 팀 프로젝트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만드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모든 내용을 총 동원해서 주말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은 없어요. 그냥 내 연구실에다가 여러분 두 분이 한 홈페이지 제작한 것을 제가 어떻게 보고서 제출하는지도 지금 다 과제물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위셋을 통해서 PD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강의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와서 일단 실습용 과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봐보세요. 처음에 받아보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국 이왕 이렇게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적어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웹 프로그래밍 또 웹페이지 제작하는 것을 배웠으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나 기술은 아주 간단해, 아주 쉬워요.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압니다. 적어도 한 달만 배우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HTML 태그를 보면, HTML 문서를 보면 HTML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 그 기능과 태그 속에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만 이해가 되면 스스로 공부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그냥 실제로 밖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보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HTML 문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되게 복잡해서 그러는데 그 프로그래밍 기술들은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을 향후 여러분 이제 과제로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동적으로 프로그래밍과 웹페이지 연결되는지 그런 방법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강의하는 방법은 제가 한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나머지 목, 금은 컴퓨터공학과 최정명 교수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강의하라고 제가 부탁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CSS 부분하고 마지막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 필요하면 뭐 자바스크립트도 간단히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HTML 문서를 어떻게 만들고 HTML 문서를 어떻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 웹페이지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과제를 보면
첫 번째가 아까 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 다른 홈페이지 그 예제인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텍스트가 있죠. 그죠? 글자, 문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있죠. 그죠? 이런 문자를 어떻게 에다가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자 여러분들이 치면 그 문자에 보면 이제 이렇게 무슨 채로 할 것이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컬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용만 쳐주면 기본적으로 거기다 태그에다가 속성을 주면 보여주는 방법은 아주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보통 이런 홈페이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어디 사이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텍스트 속에 그림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이 그림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게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림을 사이사이에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쉬워요. 그냥 이미지하고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만 집어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 문서는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예요? HTML이 무엇의 약자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자, 하이퍼텍스트란 말은 텍스트가 하이퍼하는 거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이퍼텍스트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텍스트가 제요. 하이퍼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이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건너뛴다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HTML 문서, 웹 문서의 가장 큰 기능은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요. 하이퍼링크 기능이 뭐예요? 누르면 어때요? 누르면 어때요? 어디를 가잖아. 날아다니잖아. 그죠? 점프하잖아. 그죠? 그게 하이퍼링크. 링크 기능이 있어서 일반 텍스트하고 하이퍼링크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웹페이지가 나온지 역사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HTML 문서 또는 월드와이드 웹이 나온 게 1991년이에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이미 텍스트가 많이 있고 컴퓨터도 많이 쓰고 인터넷도 다 사용했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근데 그 HTML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물리학자인데 그 물리학자가 그 사람 이름이 팀 버너스리예요. 팀 버너스리. 요거겠어요? 다 따라하세요. 팀 버너스 리.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지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많장난 치잖아요. 그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보면 월드 와이드 컨소시엄의 의장이야. 그 사람이 지금 대장이라고. 그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지금 그 연구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1991년도에 이제 최초로 만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유럽 같은 데는 여러 나라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하잖아. 그죠?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물리 무슨 연구실 연구하다 보니까 뭐 독일 사람도 있고, 뭐 오스트리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공통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HTML을 만들었는데, 보통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컴퓨터를 배우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잘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뭐가 있어요? C.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야? 요즘 자바. 이 자바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전산 응용 시스템 만드는 그런 개발 도구예요.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문서를 좀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만든 게 마크업 언어예요. 마크업 랭귀지. 보통 마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200자 원고지 본 적 있어요? 200 옛날에 애들 글 쓰고 그럴 때 원고지에다 글 쓰잖아. 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산문도 쓰고 그러죠. 그죠? 이미 써놓고 나면 그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체크하기도 하고 뭐 글 띄어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고를 고정한다. 그 마크업이란 말이 표시한다 그 말이야. 그죠? 글자에다가 표시하는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쉽게. 다만 거기다가 이제 HTML이니까 일반 텍스트에다가 이 사람이 가장 크게 공헌을 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보통 일반 텍스트는 어째요? 쭉 글만 순서대로 쓰기만 하지 점프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책이 다 텍스트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게 점프한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점프한 기능은 여러분 보다가 같아요. 책갈피라고 해서
어디다 보다가 다음에 보고 싶으면 이제 뭘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죠? 또 접어놓거나. 그렇죠? 그럼 다음에 그걸 쉽게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결국 하이퍼링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책갈피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어디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HTML인데 일반 마크업 원에다가 하여튼 하이퍼링크, 점프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다.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된다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컴퓨터 전문으로 뭐 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쉽게 써 어렵게 써요. 엄청 쉽게 만들었어요. 엄청 쉽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야. 어려우면 누가 쓰겠어,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그런 내용들을 이게 보통 HTML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HTML 문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면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 이것만 쓰면.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꺽쇠, 이게 꺽쇠가 있죠. 그죠? 이게 마크업 언어는 반드시 꺽쇠로 시작을 합니다. 문서 자체가.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의 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런 책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전부 다 내용만 다 있죠. 내용만 있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눈으로 보면 몰라요? 책 같은 거 봐보세요. 책. 이게 책 표지 한번 봐보세요. 책 표지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책 이름이잖아.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 수 있잖아. 자, 이거 여기 저 밑에 있는 거 뭐야? 자, 저자, 사람이다. 저자다.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출판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가 이걸 딱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이 컴퓨터에다 이걸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입력을 하면 책 이름인지 저자인지 뭐 출판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그죠? 컴퓨터는 모른다고.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 이 텍스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게 하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그야. 모든 문서에다가 태그를 부여함으로 해서 내용이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다가 뭐 태그 이름이 해서 타이틀이다 그러면요. 실제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타이틀하고 초에다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죠. 그럼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다 그 말이에요? 타이틀이 무슨 뜻이에요? 제목이다 그 말이야. 제목이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여기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웹페이지에서 보는 건 다 내용만 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이제 보면 알다시피 여기는 전부 다 내용만 다 보는 거야. 내용만. 여기에 이 문서에 이 웹페이지의 타이틀이 어디가 있어요? 이 문서의 제목이 어디가 있어? 여기 위에 가서 보면 있어요. 웹페이지 보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는 거야. 컴퓨터가. 이게 타이틀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줘서 내가 우리 HTML 문서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웹 문서를 만든 방법은 시작을 뭘로 하느냐? 꺽쇠라고 HTML하고 시작을 해야 돼. 또 끝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HTML하고 끝나는데 반드시 일반 슬래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뭐라 하면 이 슬래시가 있는 것은 끝 태그, 여기 있는 것은 시작 태그. 그래서 보통 이런 태그들이 반드시 쌍으로 있어요. 쌍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꺽쇠라고 HTML을 시작하고, 그렇죠? 끝날 때 뭐야? 반드시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무슨 표시래요? 슬래시 표시하고 똑같이 이름을 쓰고, 그것이 시작 태그, 이게 뭐라고요? 끝 태그, 엔드 태그. 그래서 그 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HTML 문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장 쉬운 HTML 문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이 타이틀 빼버리고 HTML 헤드, 엔드 헤드, 바디, 엔드 바디, HTML 하고 보면 HTML 문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HTML 문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 여기다 그냥 내용만 치면 돼. 내용만. 어디에다가 내용만 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태그 사이에다가 내용만 치면 된다니까요. HTML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가 있고, 반드시 HTML 문서는 헤드 부분과 무슨 부분이 있다고요? 바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 헤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쓰는 태그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어요. 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문서는 이 바디에서 쓰는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바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갈수록 이제 HTML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태그들이 나오고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HTML 버전은 4.0, 4. 얼마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HTML 버전이 5.0이 나왔어요. 근데 5.0이 나온 그 버전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나온 표준 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5.0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현재는 4.0 버전대에서 주로 많이 쓰는 태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이 아니라 다소라 그 프린트 해놓은 거 줘봐요. 이거 다 나눠줘. 아, 여기가 지금 아까 3학년 우리 실습 도와주는 조교쌤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한테 한 건 줄어도. 이 태그가 이게 전부 8페이지인데 이 소개가 여러분들이 3일 동안에 배울 거야. 근데 이것을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데 한 학기 동안 배울 거야. 뭔지 알겠어요?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을 여러분 3일 동안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내가 한번 가르쳐 줘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할게요. 좀 한번 봐보세요. 맨 앞에 HTML하고 헤드, 타이틀, 헤드, 바디, 안녕하세요 해서 P라는 태그가 새로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 문서하고 뭐만 달라졌어요? 이 문서하고 뭐만 달라졌어요? 바디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P 태그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걸 출력을 하면 무엇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안녕하세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헤드에 있는 이 부분들은 헤드에 쓰는 태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타이틀, 메타, 스타일이라는 태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설명을 해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디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웹 브라우저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게 있죠. 그죠? 모든 HTML 문서는 누가 해석을 하냐면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 종류가 뭐가 있어요? 뭐 쓰고 있어요? 웹 브라우저 뭐 쓰고 있어요? 익스플로러 쓰고 또 다른 거 쓴 사람? 크롬 또 오페라 오케이 또 사파리 뭐 이런 것들이 웹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HTML 문서가 나와가지고 그걸 웹 브라우저를 가장 먼저 개발한 그 제품이 모자이크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넷스케이프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웹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는데 그 사람 돈을 주고 팔았어.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공짜로 나눠줘버렸어.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넷스케이프 만든 회사 모자이크 만든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어. 딴 데 팔아먹었어. 그래서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공짜로 주니까 어째요? 모든 사람들이 또 어째요? 웹 문서를 쉽게 어째요? 만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HTML 문서를 만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그 도구가 뭐라고? 웹 브라우저다.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는 mon.html 하고 HTML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HTML 문서의 모양은 다 이런 형태라 이게. 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이걸 여러분들 메모장으로 그냥 만들면 돼요. 텍스트 이게 다 텍스트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텍스트를 메모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웹 브라우저에서 보면 그걸 불러다 보면 어째요? 그것이 뭐만 보인다고요? 내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뭐 타이틀에서 홍길동의 홈페이지 하게 되면 여러분 저 웹 브라우저 맨 위에 오른쪽에 홍길동 홈페이지에서 아까 다음 페이지 내가 보다시피 타이틀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타이틀 여기 그치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거나 어떤 여기가 있거나 맨 브라우저 맨 꼭 상단에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그대로 플레이가 되고 실제로 이제 내용에 가서 보면 아까 했다시피 P택에서 내용 안녕하세요 내용은 밑에 브라우저에 이제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고요. 이 P택으로 여기에 보여 있는 것은 어때요? 어떤 글씨체를 뭐 몇 포인트로 해라, 크기를 얼마나 해라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HTML 문서를 만들면서 폰트는 어떻게 해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라, 색깔은 뭘로 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그래서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태그명, 태그명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속성명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성명에다가 는해서 속성 값을 줄 수 있어요. 그 속성 값에 의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속성명과 속성 값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를 알면은 그 태그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떤 속성 값이 있는지 그만 여러분이 배우면 된다 이거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알았어요? 쉽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시작 태그는 태그명하고 종료 태그에는 어찌요? 슬래시하고 태그명을 사용하는데 어떤 태그는 HTML에서 어떤 태그는 종료 태그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쓰다 보면 자동으로 종료 태그 없어도 지금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에 가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속성이 컬러, 사이즈, 페이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주면 글꼴, 글자체, 크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스타일을 주는 그런 태그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태그가 B라는 태그를 쓰면 글자 앞에다가 B는 발드의 약자. 발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하게 하라고 말. 진하게. 맞어요? B를 어떤 내용에다가 B만 붙여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진하게 돼. I는 무슨 뜻이에요? 이탈릭체로 바꿔주라고 말이야. I 태그 쓰면 돼요. U는 언더라인 밑줄 그어라 그러면 지가 쓰는 거야. 서브는 서브스크립트가 무슨 뜻이에요? 아래 첨자. 자동으로 밑에 텍스트 보면 여러분 아래 한글이나 워드 치다 보면 저 자동으로 그런 거 다 스타일 다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HTML에서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브 슈퍼는 어째요? 위첨자. S는 어째요? 스트라이크로 주 밑에 가운데로 긋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스트라이크 줄이야. 네, 스몰은 조금 작게, 비그는 조금 크게, 스트롱은 진하게, 그다음에 TT는 뭐 타이프라이터로 해라, DF는 뭐 데피니션, 뭐 샘플, 뭐 바, 키보드, 사이트, 뭐 어브리비에이션, 뭐 에크로님 이런 것들인데 이걸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글자체를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지가 알아서 제가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채놓으면 이 해석을 누가 한다고요? 웹 브라우저가 알아서 한다니까. 웹 브라우저가 여러 쳐넣기만 하면 지가 제 그걸 보고 알아서 변형을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공부 문자도 이거 특수키도 넣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스케이프, 이제 보통 이제 여기 HTML에 보면 이제 특수 기호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특수 기호들은 예를 들어 태그랄지 이런 것을 내용에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 꺽선 이런 것은 웹 브라우저가 태그로 인식을 한다고요. 근데 내용에다 이렇게 쳐놓으면 출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특수 문자들은 또 이스케이프 문자라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앰퍼샌드라는 표시가 있어요. 앰퍼샌드. 다음에 배우면서 다 배울 거예요. 앰퍼샌드하고 뭐 N 스페이스 P라고 치면은 한 칸을 띄워라. 그렇게 된다. 자동으로. 보통 HTML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백으로 안 봐요. 반드시 여백을 띄우려면 앰퍼샌드하고 NV 스페이스 이렇게 쳐줘야지만 공간이 띄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탭키라면 여러 칸을 띄우고 뭐 BR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줄을 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특수 문자들을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HR 수평선을 쓸 때는 HR 태그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배우겠지만 속성들이 사이즈, 위스, 얼라인, 컬러, 노 쉐이드란 말인데 사이즈는 속성이 딱 글자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어요. 사이즈가 뭐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크기. 다음에 이제 여러분 텍스트 크기를 나타내는 사이즈하고 그 값만 주면 돼요. 5로 해라, 10으로 해라, 뭐 몇 포인트 해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요. 커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위스는 어째요? 뭐겠어요? 넓이. 얼라인이 무슨 뜻이에요? 얼라인먼트 들어봤어요? 얼라인먼트가 뭐야? 자동차 탈 줄 알아서 운전하잖아.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아냐고? 얼라인먼트 해본 적 있어요? 얼라인먼트 무슨 뜻, 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얼라인먼트가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정렬. 그래서 얼라인 하면 정렬이에요. 정렬하는데, 보통 우리 정렬할 때요. 보통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 정렬, 또 어디로 했어요?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얼라인하고 값을 센터 하면 가운데로 되고, 레프트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컬러 하면 자동으로 색깔이 나올 것이고, 노 쉐이드라고는 입체가 없는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탑 그러면은 문장 입체에다 그림을 맞추고, 미드라면 가운데 맞추고, 바텀 이런 것들 전부 다 속성들이에요. 다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각 태그마다
쓸 수 있는 속성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HTML 문서를 만들려면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보고 해. 매뉴얼을 보고 이런 태그에는 이런 속성 쓸 수 있다 없다라고 하게 되고, 요즘 어때요? 웹페이지를 만든 전문가들은 이런 웹 에디터가 있어요. 여러분 나모 웹 에디터 들어봤어요? 드림이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 웹 에디터야. 그냥 내용만 치고 여러분들 그 스타일 다 하면 이제 자동으로 죠 HTML 문서가 나와버려. 요즘은. 뭔지 알았어요? 그런 웹 에디터를 쓰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뭐 동영상도 돌아가고 뭐 그림도 돌아가고 뭐 소리도 넣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태그를 쓰는 것이 인베드라는 태그가 있어요. 인베드라는 태그를 쓰고 그 소스를 갖다 직접 넣어주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배울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테이블이야, 테이블. 그렇죠? 웹페이지 보면 테이블을 가장 많이 써요. 지금 아까 방금 여기서 보여준 여기도 보면 테이블이 쓴 것처럼 보여, 안 보여? 테이블이 쓴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잘 모르겠어요? 테이블이 뭔지 알아? 표. 이게 보면 벌써 표가 쓴 것처럼 보인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은 그 표를 가지고 표를 갖다가 줄을 합치거나 칸을 합치거나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외곽선을 긋거나 안 긋거나 뭐 하면 다 이게 다 합쳐지는 거야. 다 이게 테이블로 해두면 굉장히 구조적이고 멋있게 보여. 어떤 홈페이지 가서 보면 여러 다양한 홈페이지에 보면 딱 짜여진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들은 다 테이블 써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통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위에 상단에가 있고 메뉴가 쭉 나오죠. 좌측에 또 무슨 메뉴가 나오죠. 실제 내용은 어때요? 가운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나눠가지고 웹페이지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웹페이지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하고 시작하고, 그렇죠? 가로를 나타내는 태그가 tr, 세로를 나타내는 태그가 td야. 테이블, tr, td 세 개만 알면 모든 테이블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 알았죠? 세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 그에 관련된 속성들을 쭉 보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TRT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속성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가 나와요. 하이퍼링크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근데 아주 쉬워. 하이퍼링크는 태그를 뭘 쓰면 A만 쓰면 돼. A가 무엇을 약자냐면 앵커란 말이에요. 앵커가 뭐예요? 영어로 앵커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앵커 어디서 들어봤어요? 뉴스 할 때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앵커잖아. 그죠? 원래 앵커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앵커 무슨 뜻이야? 몰라요? 4학년이라고 했지? 4학년 앵커가 뭐야? 우리 저기 정보보호학과 앵커가 무슨 뜻이야 원래? 응? 몰라요? 답답해. 우리 학생은 또 답답한데 똑같이 답답하고. 몰라요? 체리, 네. 앵커가 뭐야?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당연히 배웠었거든. 앵커가 두동근 앵커가 뭐야? 끌어온 거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배하고 연결돼 있네. 배에다가 뭐요? 그 앵커를 갖다가 쭉 배 보면 맨 뒤에 무거운 거 있죠? 배를 못 움직이게 만든 거. 그게 뭐 답. 오케이. 다시 앵커야, 답. 다시 앵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지? 균이 되라. 중심을 잡아라. 딱 그 말이야. 그래서 9시 뉴스 앵커란 말이 중심을 잡고 뭘 진행해라는 뜻으로 나온 그 앵커라서 뉴스에서부터 앵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야, 답. 거기에 있는 말이 A야, A. 거기서 A를 따갖고 왔어. 그래서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뒤에 봐보세요. HERF가 뭐냐면 속성인데 하이퍼 레퍼런스야.
어디로 레퍼런스 할 거냐 이 말이야. 이 내용이 하이퍼 레퍼런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너네에서 뭐가 있어요? HTTP에서 쭉 주소가 쭉 돼 있죠. 쭉 주소가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누른소의 홈페이지하고 그걸 누르면 어디로 간다 그 말이야. 방금 HTTP 써진 거 있죠. 이리 가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잖아. 여러분들이 가면 갖고 그냥 보통 하이퍼링크가 있는 데는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죠? 그 밑줄이 그으면 쉽게 밑줄 그으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누런소 홈페이지에 밑줄 그어 놓으라 해놓고 클릭하면 어디로 점프한다고? 누런소 p.kr로 쳐 가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게 하이퍼링크야.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로 점프를 하면서 바로 그 창에서 보여줄 것이냐,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보여줄 거냐는 그런 속성들이 블랭크, 셀프, 페어런트, 탑 이런 속성들을 이용하면 창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창에서 보여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샵사인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페이지에서 특정한 위치로 가는 그걸 갖다 책갈피라고 그래, 책갈피. 하이퍼링크에서 책갈피 기능이 있는데 아까 HTTP에서는 특정한 페이지로 막 점프하는데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 페이지 내에서 이런 걸 책카피 기능이 있는데 그 책카피 기능도 쉽게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프레임 아까 얘기했죠. 아까 웹페이지에서 상단 프레임, 좌측 프레임, 우측 프레임 뭐 프레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쓰는 태그가 뭐가 있냐고 하면 프레임 셋. 여러분 책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프레임 셋.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프레임? 그냥 프레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이프레임. 이 세 개 태그만 이용하면 프레임이 만들어져. 프레임 만들어져. 프레임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이 없어? 세 개만 쓰면 된다니까. 이거 봐보세요. 밑에 예제. 프레임 셋, 로우 백, 프레임 src, 탑 html, 네임 top, 프레임 셋, cal 200, 프레임 src, 프레임 src에서 프레임이 총에서 프레임은 다 해서 몇 개가 나와요? 예제를 보면 프레임은 다 해서 몇 개 나와요? 프레임 몇 개 나오냐고. 몇 개 있어요? 프레임은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몇 개요? 크게 이야기해봐요. 왜 답을 안 해? 몇 개 있어요? 프레임이란 말만, 프레임만 말만.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프레임이란 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프레임이 3개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3개 프레임이야. 근데 프레임 셋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또 상위 레벨이야. 셋을 좌우로 나눌 것이냐 또는 상하로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 준 게 프레임 셋이야. 그래서 상하, 좌우 또 상하로 나눌 수 있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 그럼 프레임 셋을 이용해야 되고 단순하게 상하, 좌우로 하려면 프레임만 이용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셋과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프레임이 나눠진다. 그렇죠? 쉽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 폼 양식 많이 봤죠? 회원 등록한다 뭐 항상 폼이 나오잖아. 그죠? 폼 봤어요? 안 봤어요? 폼 봤죠? 그 폼이야. 폼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면 테이블하고 연동이 돼 있어. 그죠? 테이블 모양이가 어떤 폼인데 어떤 폼이는 죠. 뭐 텍스트를 치는 폼이 있고 어떤 것은 체크박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죠? 실렉션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 몇 개. 그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하는 그런 태그가 폼, 인풋,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인풋 해가지고 타입하면 텍스트가 쓰는 것이고 인풋해서 타입하면 패스워드면 안 보여. 그죠? 보통 여러분 해할 때 안 보이는 점점점이 나올 동그라미 나온 거 있죠? 그러면 타입을 패스워드 치면 안 보이게 나와. 체크박스는 뭐가 됐어요? 체크박스 네모가 나오는 것이고 라디오 하면 라디오 버튼이 나오는 것이고 텍스트 에어리아 그러면 큰 텍스트 에어리아가 나와서 내용을 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셀렉트라는 태그 있죠? 셀렉트. 그죠? 실렉트한 태그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내가 선택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 실렉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여러 개 선택하는 게 멀티플 옵션이 있어요. 이게 전부야. 여러분 총에서 태그 몇 개 정도 보여요 지금? 다 해서 쭉 감으로 보니까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쉬어봐. 한번. 몇 개 정도 태그 기능만 알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쉬어보라니까. 쉬어봐.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책에 아까 있다시피 지금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3분의 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야.
몇 개 정도 돼요, 태그가? 한 20개 되나요? 20개 더 돼요? 30개? 아씨, 저 정보보호학과에서 몇 개 정도 돼요? 태그? 30개 정도? 30개 정도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울 수 있냐고, 없냐고, 30개 정도를. 있죠? 30개 외울 수 있겠어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 30개 태그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외워야죠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30개 정도는. 단어 30개 외운 것보다 더 쉬운 건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배우겠다, 그 말. 알았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HTML 태그를 배우면 그 태그에는 뭐가 딸려 있다고요, 아까? 태그에는 뭐가 딸려 있다고? 태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속성. 태그 옆에 아까 붙어 있잖아, 아까. 그, 어디가 있어요? 다음, 그 나눠준 페이지에 예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나눠준 것 중에, 자, 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 설명 안 하고 건너뛰어 버렸네. 목록 만들길 내가. 한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목록 없는 거 UL, 하고 LI 했고, UL 옆에 타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속성이라니까. 반드시 이 태그 안에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빈 칸을 띄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속성이야. 그리고 속성은 반드시 는 나고 속성 값을 줘야 돼요. 속성 값을 줘야 돼. 속성 값은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속성에 따라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다 싱글 코테이션 마크, 단일 인용부로 줄 수도 있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주기도 하고, 그런 거 갖다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많이 써봐야 돼.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HTML 문서를 보면 태그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태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속성명, 그 다음에 는에서 뭐가 있다고요? 속성 값, 그리고 태그를 닫아.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 그리고 그 엔드 태그가 있는 거야. 심플하다. 자,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좀 봅시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헤드 HTM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태그 이름이 뭐라고요? HTML 다음에 오는 태그 헤드라니까. 헤드란 말이 와야 돼, 알았죠? 그리고 헤드 그 맨 끝에 엔드 헤드가 있어야 돼, 그죠? 그 사이에 쓰는 태그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헤드에 오는 태그 몇 개라고요? 네 개. 첫 번째 태그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 이 의미는 뭐냐? 다음에 이제 내용을 치면요, 이 홈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문서 제목이다, 그 말이야. 디스플레이는 안 돼요, 알았죠? 맨 위에, 브라우저 맨 위에 나타나는 거야. 뭐 제목을 치면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메타라는 태그를 쓰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뭐다? 메타란 말이 무슨 뜻을 알아요? 메타가 무슨 뜻이야? 메타가 무슨 뜻이냐고. 그 사람 무슨 과예요? 정보보호학과. 메타 랭귀지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메타 언어. 나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메타 데이터라는 말 들어본 사람. 메타 데이터. 데이터라는 말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데이터가 뭐야? 데이터가 뭐냐고. 자네 데이터가 뭐야? 정보. 오케이, 데이터. 자, 메타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오브 데이터야. 데이터 오브 데이터.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데이터 오브 데이터.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야. 예를 들어서 자, 책 제목. 자, 이 책 있잖아. 이 책이 다 데이터다, 그죠? 책이 다 데이터죠, 그죠? 근데 책 제목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책에 뭐다? 라는 아주 핵심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자, 저자. 이런 데이터가 뭐예요? 메타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이게 뭐라고요? 메타데이터야. 여러분이 도서관에 책 찾을 때 어떻게 책 찾아요? 제목을 갖고 찾거나, 저자를 갖고 찾거나,
출판사가 찾거나 그러죠. 그런 정보를 우리말로는 도서관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면 서지 정보라고 해요. 서지 정보. 책에 관한 정보 들어봤어요? 서지 정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안 들어봤어? 응? 그 서지 정보가 웹 문서에서는 또는 인터넷 디지털로 가면은 그걸 갖다가 서지 정보가 전부 다 메타데이터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책을 대표하는 데이터 또는 문서를 대표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야. 자, 메타랭귀지는 뭐겠어요 그러면? 메타랭귀지는 뭐겠냐고? 똑같이 랭귀지 오브 랭귀지라니까 뭐겠어요 그러면?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를 설명해주는 언어. 알았어요? 마크업 언어를 설명해주는 언어가 뭐가 있어요? 방금 배운 거 여러분 못 배웠어. 방금 못 배우고 있어요 지금. HTML이라니까. 여러분 마크업 언어 종류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많이 없어. 첫 번째가 SGML.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드 마크업 랭귀지라 가지고 그게 국제 표준이야. 마크업 언어의 표준이 SGML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1960년 7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널리 쓰지를 못해서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마크업 랭귀지가 뭐겠어요? HTML. HTML 언제 나왔다고요? 1991년도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써져 있고. 근데 이 HTML에서 써보니까 태그가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HTML 태그가 한 마크에 3, 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오는 모든 문서를 HTML 문서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책이나 또 매뉴얼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항공기를 만들었어. 비행기를 만들고 수출할 때 자, 그 비행기 매뉴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낼까요? 비행기 매뉴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부품 매뉴얼이 있겠죠. 그거 같아요. 보통 트럭으로 몇 대분이야. 알았어요. 근데 그런 문서를 요새 디지털화해서 보낼 때 요즘은 HTML 가지고는 안 보냅니다. 무슨 문서로 만드냐? XML이라고 말 XML. XML이 무엇을 약자냐면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들어본 사람? XML 안 들어봤어요? 컴퓨터학과 안 들어봤어? 환경학과. 아까 누가 컴퓨터학과 그랬어? 컴퓨터학과 손으로 보세요. 없어? 아직도 한 명 안 왔어? 정보보호학과. XML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들어보긴 했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보보호학과에서도 그 문서를 컨트롤하고 컴파일하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이 었죠 XML로 돼 있어요. 알아요? 뭔가 컨트롤하는 그런 언어들로 XML로 표시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인터넷,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모든 문서의 표준은 XML이에요. XML이라. 실제로 그래서 아까 전에 항공기 매뉴얼을 만들었지. 여러분 지금 그 뭐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문서가 무슨 문서라고 그래? 공문서 있죠. 공문서. 그죠? 공문서도 다 XML로 됩니다. 여러분들 아래 한글로 치지만 실제로 저장이 할 때는 뒤가 마크업이 다 붙어요. 이게 제목이다, 저자다, 보낸 날짜가 얼마다라는 정보가 마크업으로 정보와 의미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문서를 만들 때는 이런 내용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의미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다 문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 전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엑셀이 나오는 배경주도 하나가 뭐냐면 전자상가래. 전자상가를 보려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견적서도 보내야 되고 뭐 계산서도 보내야 되고 뭐 다양한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아래형 문서로 만들어갖고 보내면 저쪽에서 이해를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한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뭐 우리는 워드 문서 나쓸 줄을 몰라. 뭐 결국 이쪽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서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문서 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국제 문서 표준을 만든 게 XML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XML 문서는 아까다시피 태그가 있고 똑같아요. 태그가 있고 그 태그 속에 속성이 있고 속성의 값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마크업 언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서가 다 마크업 언어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껍질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실제 소스 문서를 보면 다 XML로 되어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XML이 국제 표준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그 중에 하나가 HTML이야.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진 HTML 문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쓸 수 있는 태그는 타이틀, 메타 해가지고 뭐 저자가 누구다. 뭐 출판사가 어디다, 언제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들을 이 웹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 둘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HTML 문서는 모든 게 다 정적 문서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뀌지가 않아. 뭔지 알겠어요? HTML 문서에 태그와 속성과 내용이 나오면 웹 브라우저가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혹시 학생들이니까 수강시청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수강시청 프로그램 보면죠. 웹에서 수강시청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째요? 내가 어떤 과목이 쭉 떠가지고 내용을 탁 치면 순간적으로 그 내용을 친 과목들 어째요? 뭘로 들어가야 돼? 데이터베이스였죠. 저장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HTML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프로그래밍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자바로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C로 프로그램 짜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쪽, 웹페이지 쪽에 동쪽으로 해서 보통 프롬프트가 갑자기 뜬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벤트 처리한다거나 여러분 키보드 누르면 액션이면 뜨고 그러잖아요. 웹페이지에서 보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결국 이제 웹페이지를 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HTML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지만 더 전문가 하려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동적으로 잡는 그 자바스크립트 기능은 클라이언트 쪽 웹페이지만 컨트롤을 합니다. 서버 쪽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서버 쪽 프로그램 기술을 배워야 돼. 그게 JSP야. 자바 서버 페이지. 알았어요? 그래서 JSP 쪽 프로그램을 배우면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이나 서버 쪽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걸 다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웹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서버에가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하잖아요. 그죠? 어디 홈페이지 들어 회원 등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디 패스 회원 등록하라면 그 등록된 그 내용도 다 있죠. 여러분은 개인용 클라이언트는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죠? 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서버에 저장이 돼, 서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가서 회원 등록하면 네이버에 여러분이 등록한 정보들이 그렇죠. 네이버에 있는 서버에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서버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게 서버 쪽 프로그램, 아까 JSP 같은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웹 기반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쪽의 프로그램과 서버 쪽 프로그램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했다시피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바만 잘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HTML의 문서는 정적인 문서인데 동적으로 뭔가 컨트롤하고 싶은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태그를 써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여기서 돌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하는 또 태그를 쓸 수가 있는데 스타일은 뭐냐면 아까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배운 태그들 쭉 있었잖아요. 그죠? 쭉 태그들이 있을 때 태그가 아까 물리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태그도 있고 논리적으로 모양을 만드는 태그도 있는데 태그의 속성에 따라서 글자 크기나 폰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귀찮아. 태그마다 그런 속성을 다 써야 되는데 별도로 스타일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요일날 배울 CSS야. CSS가 뭐냐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계단형으로 그냥 어떤 태그를 주면 그 태그의 내용을 갖다가 내가 무슨 채로 바꿔라 색깔을 몰라고 한꺼번에 그냥 스타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HTML하고 문서 구조 좀 달라요. 그렇어요? 그것이 이제 HTML을 배우면 CSS를 배워서 어떻게 문서를 만들 것인지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야. 그렇지만 두 개를 어째요? 같이 쓸 수가 있어요. HTML의 속성과 내용 같이 쓰면서 CSS는 문법이랑 구조가 좀 다르지만 같이 쓰면 브라우저가 어째요? 같이 해석을 해. 쉽게. 지가 어떻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헤드 사이에 들어선 태그는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그죠? 이 태그를 어떻게 쓰는지 다음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아까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태그를 사용하면 태그명과 태그명 사이에 뭐가 온다고요? 내용이 온다, 내용. 그럼 내용이 이 태그를 따라서 해석을 해서 그대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태그명하고 내용 사이에 뭐가 올 수 있다고? 무엇이 온다고요? 속성명. 속성명. 그래서 속성명이었죠. 속성이었죠. 값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태그가 혼자 쓰는 태그도 있고 받으셨죠. 복합 양쪽 시작과 끝이 있고. 혼자 쓰는 태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XHTML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HTML인데 XHTML.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XHTML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까 XML이 무엇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XML이 무엇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X가 무엇의 약자였어? 어? 확장하다고 말해요. 확장하면 영어로 뭐예요? extensible이라는 extensible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그 XHTML은 단도로 있는 태그는 하나도 없어. 왜냐면 헷갈리잖아. 단도로 있으면 역시 단도로 써야 되냐 안 해 헷갈리니까 XML이 나오면서 HTML도 저 XML 규정에 따라가자라고 만들어둔 문서가 XHTML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XHTML로 HTML 문서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쓴 태그도 양쪽에 시작과 끝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얘가 해석을 하고 두 개가 있어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특정한 거죠. 태그. 이게 폰트가 뭐야 지금? 이게 뭐예요? 무슨 뭐야? 이게 중에 뭐가 해당돼요? 속성명이야. 아니야. 태그명. 알았죠? 그리고 사이즈는 뭐예요? 속성명. 는에서 뭐야? 5는 속성 값이야. 자, 크기를 지금 왜냐면 진심으로가 내용이잖아. 그죠? 보면 알겠죠? 진심으로 내용이 알겠죠? 진심으로 내용인데 태그명은 폰트고 시작 태그가 있고 지금 끝나는 태그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 있고 사이즈는 5로 하고 색깔은 뭐예요? 무슨 색깔이라? 파란 색깔이라. 그래서 이걸 하면 지가 자동으로 브라우저 해석해서 진심으로 무슨 색깔로 나오겠어요? 파란 색깔로 나온다 이거죠. 크기는 몇 사이즈로? 5로 나온다 이거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칙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닫을 때는 태그명으로만 닫는다고 되어 있고 태그명과 속성명 사이에는 한 칸씩 띄운다. 빈칸이다. 그에는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뭐 컴마로 띄우는 게 아니야. 이게 규칙이야. 있으면서 맞는데 공백을 띄우고 값은 눈을 쓰고 있고 값이 두 단일 때는 이중 인용 부호로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 이건 다 옵션이야. 방금 아까 이야기한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책이 있어요? 다 책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책에 예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책 한번 봐보세요. 책이 몇 페이지일까요, 저게? 책 몇 페이지에 있어요? 책 봐보세요. 책 몇 페이지예요? 77? 페이지. 환영합니다. 우리 집 너무 하얗고 깨끗하죠? 조금씩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치면 그렇게 보인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책에 예제가 또 다 있어. 예제가 소스 코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 HTML 소스 코드는 어떻게 봐요?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챕터가? 3장 그림 3-7 예제는 아닌데 그러면 3장 스타트 엔드 3장 스타트 자 보이죠? 방금 그 내용이 지금 이것을 조금 다른데 자 이것에 이거 메뉴가 어디가 있니? 브라우저 메뉴가 어디가 있어? 다솔아. 네. 이거 브라우저 메뉴가 어디가 있어? 여기나?